안녕하세요.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바깥에 비가 좀 그쳤는데 증시에서 내리는 비는 아직까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오늘 0.1%대의 약보합권에서 지금 구간 거래되고 있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현물 시장, 선물 시장 모두 다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특히 최근에 계속 좀 내림세인데 일단 6월 달에 저점 구간까지 코스닥이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아마 계좌 보면서 좀 한숨 나오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증시에 좀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지 그런 전략들 오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보시죠. 자, 외국인 계속 빠져나갑니다. 오늘 1,800억 원대의 매도 우위 발생하고 있고요. 개인 기관 소폭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227억 원대의 매도 우위 포지션, 이 기관이 225억 원대 사들이면서 담고 있고요. 어제부터 계속 좀 2차 전지 종목 부진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신재생이나 2차 전지 쪽으로의 매물 출회도 계속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실적까지 부진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셀 업체들도 주가 흐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들 담고 있을까요? 조선주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드디어 박스를 뚫어내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구간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고점, 오늘 또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오션도 이 두 조선업에 비해서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저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하루입니다. 조선업종은 일단 몇 달 전부터 꾸준하게 실적 좋다. 수주 잔고 꽉 채웠다. 그리고 연간 목표액 초과 달성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진 데다가 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를 받아가면서 조금 더 집중을 받는 구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애플의 XR 기대감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또 일부 메타버스 종목들이 급등하는데요. LG 이노텍도 외국인 순매수 탑10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조정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힘있게 급등하는 모습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함께 담고 있고요. 기관 순매수 보시죠. 자, 기관 순매수에서는 이제 조선의 대장주보다는 이제 기자재단 안에서 세진중공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함께 사고 있고 조선업종에 한해서는 오늘 외인 기관의 전 방위적인 순매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급락하는 가운데 기관이 바닥을 지지하면서 방어 물량 들어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인과 기관이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좀 주목도가 높은 종목이 VT입니다. 화장품 섹터가 최근 들어서 하락 추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 VT 그리고 스킨앤스킨 같은 종목들 두 자릿대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 안아가는 구간인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업종 강한데요. 스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가장 시세가 좋은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동안 HD한국조선해양이나 HD현대중공업이 계속해서 더 가파른 상승을 보였었는데 조금 키 맞추기 형식으로 따라오다가 오늘 고점을 경신한 모습이고요. 하나오션도 3.7%의 상승. 다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모든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분을 일부 오전 대비 반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 가능한 구간인지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탑10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좀 엇갈립니다. 삼성전자는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3%대 급락이 연출되는 상황입니다. 뭐 지수 인덱스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횡보를 하려면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좀 방어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에 따라서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성장주가 조정 나오고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고요. 기술주 그 조정 나오고 이제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좀 반도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상반기 대비해서 수급을 좀 덜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조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게요. 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참 딜레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숫자는 정말 좋아요. 아마 이번 주에 발표할 ASML의 실적도 그렇고, TSMC 실적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된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3분기에 뭐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올린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업용 SSD 계속 좋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어찌 보면은 이런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좋다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걸 음식점에 비교해서 정말 죄송한데, 만약 어떤 중국집에 갔다 예를 들게요. 중국집 갔는데 기존에 먹으려 했던 뭐 짜장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가 있는데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갔더니 신메뉴가 나와서 더 맛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기존에 먹었던 그 음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더 맛있는 음식이 보이다 보니까 그게 더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음식으로 비유를 정말 죄송한데, 지금 주식시장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상반기 때 반도체 좋았던 부분들 뭐 아무도 모르진 않습니다. 모르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좋은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6월에서 7로 넘어가게 되면서 단지 하반기로 바뀌었다라는 점. 그런데 그러면서 시장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제도 오후 방송에서 한번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하반기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것도 우스갯소리지만은 외계인이 침공하지 않는 이상 미국 대선을 이길 만한 이슈가 과연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만큼 전 세계 글로벌 속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미국 대선이라 어떤 새로운 먹을거리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치우쳐져서 바라보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많이 달렸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위치가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반도체가 나쁜 것은 없다. 단지 이제 7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수혜주를 찾다 보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고, 이 소외가 트럼프 때문에 좀 더 길어지고 있다. 뭐 그런 결론을 한번 내봤어요. 반도체 섹터가 시선을 뺏기고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좀 묻히고 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좀 급락이 나오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또 간밤에 하락세를 연출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순환매,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들은 다 떨어지고 중소형의 수급을 받아가다 보니까 또 애플은가요 또? 예. 애플은 또 뭐 네. 엑셀 기대감이 또 그러니까요. 미치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최근에 HBM 3분기 콜테스트 통과 플러스 공급 임박 이런 소식도 있었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최근에 고점에서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삼성전자는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하는,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이 앞으로 전개될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지금 7월 달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SK하이닉스를 우선적으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7월 달 들어와서는 사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가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통해서 삼성전자가 안 오른 것은 아니지만은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덜 오르다 보니까 이게 수급의 이동이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많이 올랐다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때가 있고, 가격이란 부분이 부담이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쉼 없이 2023년도부터 계속 달려왔습니다. 달려와가지고 뭐 20만 익스까지 이런 얘기가 20만 익스를
잠시만 지금 하이닉스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22만 4천 원이요. 20만 4천 원이죠. 갑자기 제 가격이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20만 원 넘는 기형을 더했는데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바라보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22만 4천 원인데 삼성전자가 8만 7,500원이야? 상대에서 싸 보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뭐 지난 간밤에도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트렌드포스 관련돼가 그 트렌드포스에 나온 뉴스인데 트렌드포스가 이제 삼성전자 공급망에 있는 여러 대만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가 이제 곧 인증을 받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바라보게 한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장 예상대로 빨리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될 거야. 그러니까 될 거야 했을 때 바로 돼야지 이게 서프라이즈가 되고 정말 기분 좋은 선물이 되는데 자꾸 늘어지는군요. 그렇죠. 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3번, 4번, 5번 되다 보면 그냥 언제 줄 건데 이렇게 됐어요. 3분기라고 네.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무조건 돼야 되죠. 만약에 안 되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보다 이제 중소형주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금리 인하 9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다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90%까지 올라갔거든요. 네네. 금리 인하하면 중소형주들이 수혜 받아갈 거다. 이런 시선이 많이 퍼져 있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오늘 또 대부분 조정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을 네. 신규 매수하는 건 어때요? 신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안 돌아오니까 쉽사리 사라고 말씀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살 수 있거든요. 살 수 있는데 이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이 지금의 분위기를 극복하고 매수가 가능할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전문가 입장에서도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뭐 섣불리 사도 된다라고 말씀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지난 시간에 와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좋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주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아직 꺾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길어지고 있는 지루한 어떤 조정을 과연 극복을 하고 매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다른 분들이 다 제만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삽니다. 저는 사는데 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와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신다면 저는 반도체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는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원래 먹었던 음식보다 더 많은 신메뉴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좀 뒤로 밀려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랑 방송 전에 이제 대화하실 때 반도체가 갈 때가 됐는데 왜 안 가지 하셨잖아요. 조정 나오고 오히려 좀 매수를 그래도 이제 이사님 같은 경우는 하겠다라고 하셨고 삼성전자는 주가 잘 버티고 하이닉스는 오늘 좀 무너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들도 테크인 같은 종목들도 지금 10%까지 급락 나오는데 삼성전자 향 종목들은 그럼 같이 버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떨어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질문에서 방금 답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했죠?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얘는 잘 방어를 해주는데 하이닉스는 급락하니까 이쪽 소부장이 떨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삼성전자 향이 떨어지는 건 왜 그럴까요? 근데 웃긴 건 그 작년부터 올해 3월 달까지 하이닉스 향이 갈 때 하이닉스 향만 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같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갔기 때문에 또 반대로 빠지게 되면 같이 빠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그때 만약에 차별가 있었다라면은 앵커님 말씀하신 질문이 맞겠죠? 근데 아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도 갔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때 HBM 갈 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CXL 갔고, 온디바이스에 갔고, 온센서에 갔고, 뉴로비 반도체 갔고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전반적으로 조정 받으니까 같이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짜증나는 건 뭐냐면 딴 놈 갈 때 안 가는데 왜 딴 놈 빠지니까 같이 빠져? 아마 이게 제일 짜증나실걸요, 지금? 근데 다른 종목들도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요. 증시가 안 좋아서. 이게 근데 참 웃긴 게 지금 증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요. 아까는 뭐 차려진 밥상이 많으니까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도체를 들게 되면 그런 거잖아요. 예. 반도체 들는 거고. 근데 오늘 조선 가잖아요. 맞아요. 그잖아요. 실적이 조선 너무 가잖아요. 좋으니까 또. 그리고 오늘 원전 또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다 빠지면은 그냥 자포자기요. 시장이 이렇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뭐 조선은 가고 뭐 전력 설비 갔다 지금 서울 지금 전력 설비 갔다 이렇게 가니까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될까요? 소외감이 들다 보니까 더 짜증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증시 캘린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캘린더를 만들어 가지고 당일날 갔던 섹터들을 이렇게 메모를 하다 보면은 이게 하루 이틀 3일 지나게 되면은 계속 자주 보이는 섹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주 보이는 섹터를 이제 조정 시 매수를 하는 거죠. 그 7월 달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 방산, 금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방산 같은 경우도 결국 갔잖아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단에서 네. 한 질문 드려보자면 지금 구간 비중 축소해야 된다. 아니면 홀딩하자. 아니면 저가 매수하자. 세 가지 중에 하나만요. 지금 최근에 들려오는 소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비중 축소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홀딩. 홀딩.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홀딩하자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반도체 걱정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고요. 외국인 기관 너나 할 것 없이 담고 있습니다. HD 현대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이제 상승률이 높았는데 오늘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그동안 좀 대비해서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조선주 키 맞추기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반기까지 고점 높여갈까요? 네,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소외가 됐었는데 키높이 작업 계속 할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상반기 때 조선주가 어쨌든 흑자 전환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3사가 다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라든지 그리고 하반기 랠리가 나오게 되면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도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좋아질 거예요. 다 좋아질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LNG선이라는 이 건조를 3사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그 기반을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선주는 계속 갈 거예요. 갈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2시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었거든요. 예전에도. 조선주가 언제만큼 갈지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급등 나온 건 오늘 뭐 물론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오긴 하지만 그동안 자분 계속 올랐다가 오늘 삼성중공업이 오랜만에 좀 5% 넘는 6% 상승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깊게 나오거든요. 그때 그 조정을 분명히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조선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2004년 구간 정도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아직까지 2005년, 6년, 7년 그 랠리 구간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우리가 LNG선 얘기할 때 돈 드는 수주 2억 5천만 불 이상 그 수주가 아직 실적에 반영이 안 됐어요. 중요한 건 전혀 반영 안 됐습니다. 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칫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선이 있잖아요. 수주 반도가 해서 바로 건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설계하고 오래 걸리죠. 그죠.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컨펌을 받고 해도 된다. 그러고 나서 뭐 그게 들어가는 크레인이라든지 곡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손이 안 가는 섹터예요. 사실 조선 섹터가. 그리고 나 저것도 말씀드렸어요. 그 조선주 하실 분들은 진짜 5년 동안 끈덕지게 묻어가실 분들은 무조건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이게 2004년, 20년 전이잖아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빅사이클이 나온 적이 없는데 이제는 2004년 수준으로 다시 조선이 빅사이클 들어갔다.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접근할 만한 종목은 여전히 대장주인 한국조선해양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조선주가 있을까요? 조선 ETF요. ETF 빼고요. 종목으로요. 종목으로요? 종목으로는 한국조선해양 봐야죠. 그래도 대장주다? 원래 업종은 대형주는 대장을 봐야 됩니다. 대장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리바이벌 할게요. 그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인력 부족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2002년도에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당시에도 사람 모자란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사도 반복이 되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업황 사이클도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 안 했어도 돼요. 조정 나올 거니까. 그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상반기 때 흑자 전환 기대감 때문에
상반기 급등 나왔다가 하반기 계속 밀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올해 상반기 바닥 잡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조정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끈덕지게 진짜 네. 조선주는 정말 끈덕지게 가져가실 분만 매매하시면 돼요. 이게 윗꼬리를 달아서 불안했는데 다시 또 상승을 회복하는 또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장중만 하더라도요. 그 기자재단 안에서 사실 어제 집중받았던 종목은 STX 중공업인데 피인수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다가 이제는 재료 소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기자재단 안에서 최선호주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종목으로 혹시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그게 너무 어려운데 그 많은 분들이 아마 나와가지고 동성화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되게 많이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말씀하실 것 같은데 기자재 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움직임이 있는 게 이제 세진중공업 정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탈 전공, 선박 크레인 관련돼 가지고 오리엔탈 전공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는 게 현대 힘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게 현대 있고, 마린솔루션도 반등해요. 네. 그런데 그것도 기자재라고 봐야 되나요? AS? 예, 그거는 어쨌든 이제 기자재 섹터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 종목이. 그런가요? 예. 그쪽은 포지션이 좀 애매하네요. 이게 전방업체로 봐야 되나? 아니면 기자재로 봐야 되나? 저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그럼 다 차치하고 최선호주만요. 선호주는 지금 어렵네요. 오리엔탈 전공할게요. 오리엔탈 정보 네네. 이유는 한마디만 짧게 해주신다면? 뭐 없어요. 그냥 차트예요. 일단 이 섹터가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받고 실적도 좋고 빅사이클 초입인데 차트까지 좋다. 오리엔탈 전공 최선호주 받아봤고요. 조선주 이외에도 조선주가 이제 최근에 가는 이유가 또 그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 다시 급등하고요. 방산 쪽도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섹터를 가장 이제 트럼프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했는데 네. 금융, 바이오, 방산 네. 이 세 개는 무조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조선도 저는 트럼프 수혜라고 봐요. 다 봐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음식점 가서 내가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울면 먹을까, 우동을 먹을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단지 우리 음식점 맛있습니다. 네. 라는 정도는 제가 어느 음식점이 맛있습니다라는 정도는 제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울면을 먹을까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죠.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짬뽕이요.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수혜 섹터 안에서 짬뽕 같은 섹터가 뭐예요? 짬뽕이요? 지금 짬뽕은 하나만 방산이죠. 방산. 방산인데. 답을 얻어냈습니다. 방산. 그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반응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 나왔던 신메뉴 같은 것들은 뭐 금융 바이오가 될 건데 아마 또 근데 중요한 건 수혜주가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그리고 조선 이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트럼프 수혜 섹터에서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엑스모빌 같은 회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이 사업기미 분들은 엑스모빌을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 수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자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생산하게 되면은 이걸 또 외부로 수출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유럽이 다 받아갈 거거든요. 과거에 트럼프 정부 때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 수출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운반선, 그러니까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조선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선도 봐야 된다라는 연결고리가 나오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품 섹터 네. 한 질문만 드려볼게요. 그동안 기간 조정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네. VT가 상당히 많이 급등 중입니다. 화장품 섹터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은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화장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6월 중순 이후부터 주가가 꺾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7월달 들어가지고 트럼프 수혜주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잠시 좀 묻혔는데 지금의 조정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가기에는 좀 시간이 저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정을 거치고 다시 간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화장품도 숫자를 보게 되면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좋고 그리고 조선을 떠나서 지금 장기 추세를 봤을 때 저는 VT보다 네. 아모레 퍼시픽 오. 지금 위치적으로는 아모레 퍼시픽 한번 매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치적인 어떤 관심이 네. 전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숫자가 잘 찍힌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전에 미리 좀 주가 반영해서 오르지 않을까요? 화장품 섹터들이. 글쎄요. 근데 지금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딱히 그렇다고 판단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느긋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화장품이 지금 또 이제 지난 4월 달 이후에 반도체가 조정이 들어간 것처럼
화장품하고 음식료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관에 들어간 상황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조정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봐야 돼요. 저도 반도체계 조정이 길어질지 전혀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럼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의 상승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단기 순환매라고 반등? 봐야겠죠. 그냥 순환매? 순환매. 근데 일부 오늘 그 종목만 이슈 있지 또- 않나요? 프라임데이? 아,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죠. 그게 지난 주말에 일정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일정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아마 예. 그런 것 이슈 때문에 올라가지 않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화장품은 이제 순환매 정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화장품 섹터 내에서 지금 네가 접근을 한다라면은 어느 거 접근할래?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네. 충분히 지금 조정을 받고 조금 지지력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확신이 좀 커지는 아모레 퍼시픽이 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화장품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